660년 삼국의 운명을 가른 마지막 전투. 백제의 계백장군은 단 5천의 병사로 5만 신라군을 맞아 싸웠습니다. 그 전투는 황산벌 결사대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남아있습니다. 백제는 이미 사방이 막히고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660년은 백제에게 있어 절체절명의 해였습니다. 의자왕 20년 백제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초기에는 현명한 군주였지만 말년에는 향락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충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간신들이 득세했습니다. 성충과 흥수 같은 충신들은 왕에게 올바른 조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한편 신라는 김춘추와 김유신을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신라의 국력은 날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역시 고구려 정벌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백제 제거에 나섰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하려면 먼저 백제를 제거하여 후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 고종은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60년 봄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 13만과 김유신이 지휘하는 신라군 5만이 합류하여 백제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총 18만에 달하는 대군이 백제를 향해 밀려온 것입니다. 이는 백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군세였습니다. 백제군은 각지에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백제의 변경성들이 하나둘씩 함락되었습니다. 백제의 주력군도 각계격 파당하며 와해되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자왕과 백제 조정은 급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연합군은 백제의 심장부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사비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계백장군은 5천명의 병사와 함께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직접 베고 나섰다는 비극적인 기록도 전해집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계백이라는 인물이 나섰습니다. 계백은 백제의 용감한 장수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계백은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백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계백의 결단은 처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사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 후에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충절의 표현이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매우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계백은 의자왕에게 자원했습니다. 신이 결사대를 이끌고 적군을 막아보겠습니다. 의자왕도 계백의 충정을 알고 그에게 정예군 5천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백제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5천명의 병사들도 계백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그들 모두 죽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지 못하면 백제는 끝이다라는 사명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결사대가 되었습니다. 계백은 병사들을 이끌고 황산벌에 진을 쳤습니다. 신라군 5만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황산벌은 현재 충청남도 논산 일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계백은 이 지형을 선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산벌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였지만 주변에는 구름과 숲이 있어 매복과 기습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신라군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어서 여기서 막으면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계백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정면 대결보다는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이 유리했습니다. 신라군을 분산시키고
각계격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계백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헛되이 죽어서는 안 된다. 적에게 최대한 큰 타격을 입혀야 한다. 결사대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라군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계백의 결사대는 필사적으로 싸우며 여러 차례 물리쳤습니다. 피와 함성이 황산벌을 뒤덮었습니다. 660년 7월 드디어 신라군이 황산벌에 도착했습니다. 김유신이 지휘하는 5만 대군이 계백의 5천 결사대와 마주한 것입니다.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라군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정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백의 결사대는 예상과 달리 강력한 저항을 보였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병사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계백은 직접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결사대원들도 용기를 얻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신라군은 첫 번째 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신라군은 재정비를 하고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계백의 결사대에 막혔습니다. 결사대원들은 하나같이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신라군은 두 번째 공격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백의 결사대는 10배가 넘는 적군을 상대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신라군 장수들은 당황했습니다. 겨우 5천 명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루 종일 계속된 전투에서 신라군은 뜻밖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계백의 결사대는 지형을 교묘히 이용하며 신라군을 농락했습니다. 때로는 매복 공격을, 때로는 정면 돌격을 감행하며 신라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신라군의 총사령관 김유신은 쉽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총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김유신은 백제군의 강인한 저항에 놀랐습니다. 그는 계백이 범상치 않은 장수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감정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정면 공격 대신 포위 전술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5만 대군을 여러 부대로 나누어 계백의 결사대를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사면 초가에 빠지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김유신은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지면 신라 통일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라군도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김유신은 또한 계백의 심리전도 펼쳤습니다.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권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백제 신하로 살다가 백제 신하로 죽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답했습니다. 최후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라군은 사방에서 일제히 공격을 가했습니다. 계백의 결사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너무도 불리했던 계백의 결사대. 끝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계백 역시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결사대원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백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을 들고 싸웠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제 만세를 외치며 적진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신라군 장수들도 계백의 최후를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적이지만 그의 충절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유신도 진정한 충신이었다며 계백을 추도했습니다. 황산벌 전투가 끝났을 때 그곳은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5천 명의 결사대원들이 모두 장렬히 전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신라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백과 결사대의 저항은 비록 백제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백제 최후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제인으로 살다가
백제인으로 죽겠다는 신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황산벌 전투의 패배는 곧 백제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계백의 충절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계백의 결사대가 전멸한 후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곧바로 사비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의자왕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 성들도 연이어 항복했고 백제의 조정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결국 의자왕은 웅진성에서 항복하며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678년간 이어온 백제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백과 결사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계백의 충절은 후대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도 조선이 외침을 받을 때도 사람들은 계백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계백처럼 끝까지 싸우자는 것이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계백의 정신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계백의 모습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계백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그의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계백의 충절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계백이 주는 교훈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첫째, 신념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용기입니다. 계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둘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계백이 선두에서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부하들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험한 순간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셋째, 충절의 가치입니다. 계백은 개인적 이익보다는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택했습니다. 이런 충절 정신은 오늘날에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넷째, 희생정신입니다. 계백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큰 가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정신입니다. 다섯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계백은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계백의 이야기에는 비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족을 죽이고 나선 것은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충절의 표현이었지만 현대적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되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백의 희생이 결국 백제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용기와 희생이 크더라도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희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계백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념을 위해 싸우는 용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 등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5,000대 5만, 승패는 갈렸지만 계백과 결사대의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황산벌. 그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충절의 이름입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황산벌의 함성은 우리에게 울려오고 있습니다. 계백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황산벌에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계백의 정신을 떠올린다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계백의 황산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와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합니다.